여러분, 만약 제가 여러분의 텃밭을 위한 가장 강력한 비약들을 매년 가을마다 그냥 버리거나 태워버리고 있다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좀 도발적으로 들리죠? 하지만 오늘 우리는 자연의 비밀 연구실을 들여다보고 진짜 마법의 물약을 만드는 법을 배울 겁니다. 동화 속 변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지치고 척박한 땅을 살아 숨쉬고 비옥한 토양으로 바꾸는 아주 현실적인 기적을 위해서 말이죠. 비싼 화학 비료는 잊으셔도 좋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은 이미 여러분 발밑에서 자라고 있으니까요. 장담컨대 이 영상을 본 후에는 평범한 잡초조차도 완전히 다르게 보일 겁니다. 자, 이제 진정한 토양 연금술사가 될 준비가 되셨나요? 앞치마를 두르고 물약 제조를 시작하기 전에 이것이 왜 효과가 있는지 그 원리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이건 마법이 아니라 순수한 생물학입니다. 토양을 상상해 보세요. 박테리아, 곰팡이, 지렁이 등 수십억 마리의 보이지 않는 주민들로 가득 찬 거대한 메가폴리스라고 말이죠. 이들이 바로 여러분 식물의 진정한 요리사입니다. 이 주민들이 유기물을 분해하여 부식토를 만듭니다. 땅을 비옥하게 만드는 검은 황금, 바로 부식토 말입니다. 우리가 화학 비료를 줄 때 식물에게 패스트푸드를 먹이는 것과 같습니다. 당장은 빠르게 영양을 공급하지만 장기적으로 토양 건강을 개선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만드는 이 천연 약초 물약은 토양 메가폴리스의 모든 주민들을 위한 완전하고 균형 잡힌 식사입니다. 우리는 단지 식물만 먹이는 것이 아니라 토양 자체에 영양을 공급하고 그 자연적인 생태계를 복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을이야말로 다가올 한 해 동안의 건강을 위한 기초를 다질 수 있는 완벽한 시기입니다. 자, 그럼 저희 접근 방식의 철학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왜 이러한 추출물들을 비약 미야오이라고 부를까요? 이는 그 제조 과정이 단순히 정확성뿐 아니라 사물의 본질을 꿰뚫는 통찰력까지 요구하는 고대의 예술과 같기 때문입니다. 저희의 목표는 포장지에 적힌 공식대로 질소, 인, 칼륨을 땅에 붓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의 목표는 자연스러운 순환 과정을 시작시키는 것입니다. 저희는 살아있고 스스로 균형을 잡는 생명력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자 합니다. 우리가 사용할 각 식물들은 생애를 거치며 미량 및 다량 원소, 비타민, 그리고 생리활성 물질이라는 독특한 보물들을 축적해 왔습니다. 이것들을 토양에 흡수되기 쉬운 형태로 다시 돌려줌으로써 우리는 자연의 진 빚을 갚고 우리 농장의 비옥함의 순환고리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소비자가 아닌 협력자로서의 사고방식입니다. 우리는 자연을 속이거나 억지로 지배하려 하지 않고 자연과 함께 일합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여러분의 돈을 절약해 줄 뿐만 아니라 땅을 건강하게 치유하여 여러분의 지속적인 개입 없이도 매년 더 비옥하고 좋아지게 만들 것입니다. 자, 이제 미생물 수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해하기 쉽게 그 원리를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풀이나 잡초를 물에 담가 놓으면 유효 성분을 부드럽게 만들어 추출하는 침출 마세레이션 과정이 시작됩니다. 식물의 세포벽이 파괴되면서 그 안에 축적되어 있던 모든 보물들, 즉 질소, 칼륨, 칼슘, 마그네슘, 철분, 규소 같은 성분들이 물속으로 빠져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진짜 재미있는 일은 그 다음부터입니다. 여기에 미생물들이 합류하면서 시작됩니다. 이 미생물들은 잔치를 벌이듯 활발하게 증식하며 이 용액을 발효시키기 시작합니다. 이 발효야말로 핵심 과정입니다. 발효는 복잡한 유기화합물을 식물의 뿌리가 쉽게 흡수할 수 있는 단순한 형태로 바꾸어줍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흙을 위한 프로바이오틱스의 칵테일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땅을 위한 이 케피르는
단순히 영양을 공급하는 것을 넘어 흙 속에 유익한 미생물들을 심어줍니다. 이 미생물들은 병원균의 성장을 억제하고 토양 구조를 개선하여 흙을 더 부드럽고 보수력이 좋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니 우리가 만든 이 특제액은 여러분의 텃밭에게 먹이가 되어주는 동시에 치료제 역할도 하고 부지런한 일꾼들의 군대가 되어주는 셈입니다. 오늘 영상의 주인공, 바로 저희의 재료들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혹시 이 중에서 여러분의 오래된 골칫거리들을 발견하더라도 놀라지 마세요. 가장 먼저 이해해야 할 점은 자연에는 나쁜 식물이란 없다는 것입니다. 단지 제자리를 찾지 못한 식물만 있을 뿐이죠. 많은 잡초들은 특정 성분을 축적하는 데 있어서는 그야말로 챔피언들입니다. 이들은 척박한 토양에서도 잘 자라며 일반 작물들의 뿌리가 닿을 수 없는 깊은 곳에서 강력한 뿌리를 이용해 영양분을 끌어올립니다. 이들은 땅을 개척하는 개척자이자 땅을 치유하는 치료사인 셈입니다. 오늘은 가을에 가장 쉽게 구할 수 있고 효과도 뛰어난 몇 가지 약초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바로 쐐기풀, 강력한 컴프리, 끈질긴 민들레, 그리고 겸손한 토풀입니다. 이들 식물 하나하나가 바로 농축된 이점의 원천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이 완전히 무료라는 사실입니다. 가을, 첫 서리가 내린 후에도 이들은 여전히 활력이 넘치며 그 에너지를 여러분의 흙과 나누어 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할 일은 아주 간단합니다. 눈이 오기 전에 서둘러 이 풀들을 채취하는 것입니다. 질소의 여왕, 쐐기풀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맞습니다. 어릴 적 우리를 따끔하게 찔렀던 바로 그 식물입니다. 하지만 사실 쐐기풀은 정원색의 가장 귀중한 식물 중 하나입니다. 쐐기풀은 식물의 푸른 잎 성장에 필수적인 흡수율 높은 질소의 진정한 보물창고입니다. 특히 봄과 초여름에 쐐기풀을 우려낸 액체 비료는 모종과 어린 채소의 성장을 위한 최고의 촉진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가을에도 그 가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수확 후 쐐기풀 영양액을 토양에 넣어주면 겨울 내내 활동하며 다음 시즌을 위해 땅을 준비할 토양 미생물들에게 풍성한 먹이를 제공하는 셈입니다. 쐐기풀은 질소 외에도 철분, 칼륨, 칼슘, 그리고 비타민이 풍부합니다. 단순히 영양을 공급할 뿐만 아니라 토양을 건강하게 만들고 병충해에 대한 저항력까지 높여줍니다. 우리의 특별한 영양액을 만들 때는 줄기와 잎이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 장갑을 끼고 수확하세요. 그러면 이 따끔한 숙녀는 여러분의 노력에 대해 아낌없이 보상해 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땅을 위해 가장 영양가 높은 녹색 스무디를 준비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번에 소개할 식물은 바로 컴프리 컴프레이 또는 지황이라고 불리는 식물입니다. 쐐기풀이 질소의 여왕이라면 컴프리는 단연코 칼륨의 챔피언이라 불립니다. 칼륨은 식물의 개화와 결실을 돕고 더 나아가 겨울을 준비하도록 돕는 필수 원소입니다. 칼륨은 세포벽을 강화해서 냉해나 각종 질병에 대한 식물의 저항력을 높여줍니다. 따라서 컴프리 액비 예페이는 단연생 꽃, 베리류 관목, 그리고 과실수에게는 가을철 최고의 영양 공급원입니다. 이는 식물들이 이듬해 꽃눈을 튼튼하게 만들고 겨울을 무사히 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컴프리는 뿌리가 매우 깊숙이 내려가는 심근성 식물로 다른 식물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토양 깊은 곳에서 칼륨과 기타 미네랄을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또한 컴프리 잎에는 점액질이 풍부하여 이를 흙에 넣어주면 토양 구조가 개선됩니다. 미세한 잎자들을 뭉치게 하여 흙을 더 부드럽고 통기성이 좋은 상태로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다음 시즌 토마토, 고추, 오이 등 열매 채소에서 풍성한 수확을 기대하는 분들에게
컴프리는 자연이 주는 최고의 선물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렇다면 민들레는 어떨까요? 많은 사람들이 잔디밭에서 뽑아내려 해도 잘 없어지지 않는 이 강인한 잡초는 사실 깊은 땅 속의 의사나 다름없습니다. 민들레의 곧은 뿌리, 즉 지끄는 땅속 1.5m에서 길게는 2m까지 깊숙이 파고듭니다. 그 속에서 이 뿌리는 무엇을 할까요? 바로 펌프 역할을 하며 귀중한 미량 원소들을 위로 끌어올립니다. 비에 씻겨 토양의 깊은 아래층으로 내려가 버린 칼슘, 철, 구리, 인 같은 영양소들이죠. 우리가 민들레의 잎과 뿌리를 이용해 영양제를 만들 때 이 성분들은 다시 비옥한 겉흙으로 되돌아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심은 작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민들레 발효액은 그야말로 천연 미네랄 칵테일입니다. 특히 산성 토양에 매우 유용한데요. 칼슘 함량이 높아 토양의 산성도, 즉 pH 밸런스를 정상화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다음에 민들레를 보시더라도 성급하게 뿌리째 뽑아버리지 마십시오. 이 작은 일꾼에게 감사하고 그 힘을 여러분의 텃밭을 위해 현명하게 활용해 보세요. 자, 이제 네 번째 재료인 토풀입니다. 이 식물은 땅을 위한 움직이는 약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병사들의 풀이라고 불리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토풀은 강력한 살균 및 항진균 효과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죠. 이 특제 혼합액에 토풀을 넣으면 유황과 칼륨을 풍부하게 공급할 뿐만 아니라 감자 마름병, 역병이나 흰가루병 같은 토양 증균성 질병을 예방하는 효과도 가져옵니다. 토풀은 식물이 영양소를 잘 흡수하도록 돕는 유익한 토양 박테리아의 활동을 활발하게 촉진시킵니다. 흥미로운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텃밭에 토풀이 있으면 주변에 자라는 허브나 채소의 향과 효능까지 강화시켜줍니다. 마치 지휘자처럼 전체 토양 오케스트라가 조화롭게 움직이도록 조율하는 역할을 하는 셈이죠. 복합 발효액에 토풀을 소량만 첨가하더라도 전체 혼합액의 치유력과 영양 효과를 크게 증폭시킬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저희의 특별에게 특별한 힘을 더해주는 비밀 재료인 것입니다. 이제 재료는 다 살펴보았으니 본격적으로 액비, 액체 비료, 제조의 기본을 알아봅시다. 필요한 건 뭘까요? 첫째, 용기입니다. 플라스틱 통이나 나무통이 가장 좋습니다. 금속 용기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발효 과정에서 산이 생성되는데 이것이 금속과 반응하여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액비에 유해한 화합물이 섞여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물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물은 빗물이나 우물물, 지하수입니다. 만약 수돗물을 사용해야 한다면 염소가 날아가도록 하루 정도 미리 받아두셔야 합니다. 염소는 발효에 필요한 유익한 미생물들을 모두 죽여버리기 때문입니다. 셋째, 사용할 약초 또는 풀 자체입니다. 추출 과정을 빠르게 하기 위해 이것들을 손으로 뜯거나 괭이 혹은 삽으로 잘게 부셔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발효를 촉진할 촉매제가 필요합니다. 이는 약간의 오래된 잼이나 설탕, 유청, 요거트 만들고 남은 물 또는 유효 미생물을 포함하고 있는 특수 EM 제제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촉매제는 올바른 발효 과정을 시작하게 도와주며 우리의 액비가 단순히 썩어버리는 것을 막아줍니다. 이제 첫 번째 액비를 만들어 봅시다. 이름은 신속 활력제, 즉 퀵 엘릭서, 퀵 엘릭시어라고 붙여볼게요. 이건 아주 고전적인 쐐기풀, 네틀 발효액이에요. 만드는 데 시간이 적게 걸리고 특히 땅이 많이 척박할 때 거의 즉각적인 효과를 냅니다. 먼저 200리터짜리 통 같은 용기를 준비해서 잘게 썬 쐐기풀을 대략 3분의 2 정도 채워줍니다. 너무 꾹꾹 눌러 담을 필요는 없어요. 재료들이 숨을 쉴 수 있도록
느슨하게 담아주세요. 다음으로 가장자리에서 17.15cm 정도 남겨두고 물을 채워 넣습니다. 발효 과정에서 거품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 공간이 꼭 필요합니다. 이제 발효를 도와줄 촉진제를 넣을 차례입니다. 예를 들어 오래된 잼반, 리터짜리 병 하나나 설탕 반 컵 정도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모든 재료를 나무 막대기를 사용해 잘 저어줍니다. 통을 뚜껑으로 덮되 완전히 밀봉하지 마시거나 아니면 천 조각으로 덮어 공기는 통하게 하되 이물질이나 벌레가 들어가지 않도록 막아줍니다. 이 통을 따뜻하지만 햇볕이 너무 강하게 내리쬐지 않는 곳에 놓아둡니다. 이제부터 할 일은 기다리는 것뿐입니다. 매일 한 번씩 우리가 만든 이 활력제를 잘 저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저희가 만든 신속 액비가 완성되었는지 확인하는 방법과 올바른 사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발효 과정은 외부 온도에 따라 보통 7일에서 14일 정도 소요됩니다. 액비가 완성되었는지 여부는 크게 두 가지 징후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첫째, 액체가 더 이상 거품을 만들지 않으며 색깔이 짙은 녹색에서 거의 갈색을 띠게 됩니다. 둘째, 지독했던 부패 냄새는 사라지고 막걸리나 잘 발효된 사일리지와 비슷한 시큼하면서도 상쾌한 향이 나기 시작합니다. 이는 유산균을 포함한 좋은 미생물들이 제 역할을 다 했다는 뜻입니다. 사용 전에는 반드시 물에 희석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원액은 농도가 너무 짙어 식물의 뿌리를 손상시키거나 태울 위험이 있습니다. 뿌리 관주, 즉 밑거름으로 사용할 때의 표준 희석 비율은 10대 1입니다. 액비 1리터당 물 10리터를 섞는 비율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옆면 시비, 즉 잎에 직접 뿌려주는 용도로는 농도를 더욱 낮춰 20대 1 비율로 희석해야 안전합니다. 가을철 수확을 마친 텃밭이나 빈 땅에 이 희석액을 활용하여 땅심을 높여줄 수 있습니다. 이때는 흙 1제곱미터당 희석액 한 통, 약 10리터를 붓는 것을 기준으로 골고루 뿌려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끈기 있는 연금술사들을 위한 레시피, 바로 장수, 창쇼의 힘입니다. 이것은 컴프리, 컴프레이, 발효액이죠. 만드는 데 시간이 더 오래 걸리지만 그만큼 효과는 훨씬 강력하고 오래 지속됩니다. 이 레시피에는 컴프리 잎만 있으면 됩니다. 뚜껑이 있는 큰 플라스틱 통 같은 용기에 아잎들을 층층이 아주 꾹꾹 눌러 담습니다. 각 층마다 건강한 식물 아래의 흙을 살짝 뿌려주거나 유익한 미생물을 접종하기 위해 EM 용액을 소량 첨가해 줄 수도 있습니다. 물은 절대 넣지 않습니다. 잎을 단단하게 다지고 그 위에 돌 같은 무거운 물건으로 누름돌 추을 놓은 뒤 뚜껑을 단단히 밀봉합니다. 이 상태로 컴프리는 2부 3주 동안 자체 수분으로 발효됩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매우 농축된 성분을 가진 짙고 어두우며 끈적이는 액체를 얻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토양의 진정한 슈퍼푸드입니다. 아주 소량만 사용해도 충분합니다. 이 농축액은 물과 100대 1, 심지어 200대 1의 비율로 희석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가장 까다로운 작물을 위한 가을철 토양 준비에 완벽한 비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쉬쉬하는 주제, 바로 냄새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맞습니다. 풀로 만든 액비, 액상 비료는 특히 발효 촉진제 없이 만들었을 경우 솔직히 말해서 썩 유쾌하지 않은 냄새를 풍길 수 있습니다. 이 특유의 냄새 때문에 초보 텃밭지기들이 액비 만들기를 주저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고 또 반드시 관리해야 합니다. 첫째, EM 발효액이나 유청 젖상윤 등을 활용하여 제대로 된 발효를 유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올바르게 발효를 시작하면 썩는 냄새는 거의 사라지고 사일리지와 비슷한 시큼한 향으로 바뀝니다.
둘째, 액비를 담은 통에 목재재나 잘게 부순 숯을 몇 줌 넣어보세요. 이것들은 훌륭한 흡착제 역할을 하여 불쾌한 냄새를 효과적으로 잡아줍니다. 셋째, 향이 강한 식물을 첨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양쥐오 준풀, 발레리안 같은 식물에 뿌리는 냄새를 중화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 텃밭의 최고 전문가인 지렁이들을 불러 모으는 역할도 합니다. 그러니 냄새를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충분히 조절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단순히 썩게 두는 것이 아니라 유익균에 의한 젖산 발효가 잘 일어나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물론 꼭 한 가지 풀만 사용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여러 가지 풀을 섞어서 미량 원소 칵테일을 만들어 자신만의 특별한 레시피를 개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양한 식물들을 함께 우려낸 종합 액비입니다. 만드는 원리는 간단합니다. 통의 3분의 2 정도를 잘게 부순 풀의 혼합물로 채우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질소 공급을 위한 쐐기풀과 칼륨을 위한 컴프리, 그리고 미량 원소 공급을 위한 민들레 잎과 뿌리를 같은 비율로 넣습니다. 여기에 토양 건강 개선을 위해 토풀, 천일홍을 조금 추가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가장 균형 잡히고 유용한 종합 영양 복합체가 만들어집니다. 이 칵테일에 규소가 풍부한 별꽃, 명아주, 쇠뜨기 같은 다른 식물들을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마음껏 실험해보세요. 각각의 식물들은 이 종합 소티에 고유하고 특별한 무언가를 제공해 줄 것입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접근 방식은 양분 공급, 병충해 치료, 토양 구조 개선이라는 3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을 수 있게 해줍니다. 마치 땅에 단순한 감자 한 알이 아니라 향신료까지 곁들인 풍성하고 제대로 된 채소 수프를 대접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기적을 만드는 건 액체 형태의 비료, 물약뿐만이 아닙니다. 이번엔 건조 마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항상 통이나 추출물을 만드느라 시간을 쏟고 싶지는 않을 겁니다. 이럴 땐 가을에 수확한 허브들을 건조된 상태 그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쐐기풀, 컴프리, 토풀 등 유용한 식물들을 채취해 그늘에서 잘 말린 다음 곱게 갈아주세요. 이렇게 얻은 가루 분말나 허브 가루 비료는 몇 가지 방법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첫째, 지효성 비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가을에 마늘, 구글류, 꽃 또는 묘목을 심을 때 구덩이에 조금씩 넣어주세요. 이 가루는 오랫동안 효과를 유지하는 지효성 비료의 역할을 합니다. 둘째, 밭 표면에 뿌려줍니다. 흙을 뒤엎거나 겉흙을 부드럽게 만들기 전에 밭 표면에 얇게 뿌려주세요. 건조된 허브가 서서히 분해되면서 토양에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해 줄 것입니다. 셋째, 퇴비 컴포스트를 풍부하게 만드는 데 사용합니다. 이러한 허브 가루를 퇴비 더미에 추가하면 영양가를 크게 높이고 퇴비 숙성 과정 또한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이는 땅이 우리에게 준 것을 다시 돌려주는 간단하면서도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자, 발효의 마법에 다시 한번 집중해 봅시다. 일반적인 추출액보다 발효된 액체차가 왜 더 좋을까요? 식물에게 빵 한 조각을 통째로 주는 것과 이미 효소로 소화된 죽처럼 부드러운 상태로 주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어느 쪽이 더 쉽고 빠르게 흡수될까요? 답은 명확합니다. 발효란 미생물의 도움을 받아 유기물을 미리 소화시키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복잡한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은 식물이 거의 즉시 흡수할 수 있는 단순한 아미노산, 당, 지방산으로 분해됩니다. 게다가 미생물들은 생존 활동 과정에서 비타민, 식물 호르몬, 항생 물질 등 수많은 유익한 물질들을 스스로 합성해냅니다. 따라서 발효된 묘약은 단순히 영양소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섭니다.
이것은 토양 속에서 긍정적인 변화에 연쇄 반응을 일으키고 식물의 뿌리 성장을 촉진하며 면역력을 높여주는 살아있는 활력소 엘릭서입니다. 이는 단순한 영양 공급에서 벗어나 진정한 생체 자극, 바이오 스티뮬레이션으로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어떤 일이든 마찬가지지만 심지어 이렇게 식물 발효액을 만들 때도 실수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피해야 할 가장 흔한 실수들을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실수. 곰팡이나 해충에 감염된 병든 식물을 발효액의 재료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토양에 영양분을 공급하는 대신 오히려 병균을 퍼뜨릴 위험이 있습니다. 반드시 건강한 식물체만 사용하세요. 두 번째 실수. 용기에 재료를 너무 꽉 채우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발효를 위해서는 산소가 필요합니다. 충분한 공간을 남겨두세요. 세 번째 실수. 용기를 완전히 밀봉하는 것입니다. 발효 과정에서 가스가 발생하는데 이 가스가 빠져나갈 곳이 없으면 용기가 터져버릴 수 있습니다. 뚜껑은 반드시 느슨하게 덮어두어야 합니다. 네 번째 실수. 발효액을 주기적으로 섞어주지 않는 것입니다. 섞지 않으면 내용물이 뭉치거나 가라앉아 발효 대신 부패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실수. 완전히 숙성되지 않은 발효액을 사용하거나 희석하지 않은 원액 그대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는 식물의 뿌리를 태워버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기억하세요. 과유불급입니다. 비료는 덜 주는 것이 지나치게 많이 주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바로 시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준비한 이 가을의 영양제는 언제쯤 사용하는 게 가장 효과적일까요? 가장 완벽한 타이밍은 수확을 모두 마친 직후 밭이 비어 있을 때입니다. 이 시기에는 땅에 온기가 남아있어 미생물들이 활발하게 움직이거든요. 이때 땅에 영양액을 공급해주면 미생물들은 가을과 겨울 내내 활동할 먹이와 에너지를 얻게 됩니다. 이들은 작물 잔여물을 분해하고 토양 구조를 개선하며 최종적으로는 귀한 부식질을 축적하게 됩니다. 이는 밭을 위한 일종의 대청소인 동시에 겨울을 대비하는 에너지 충전인 셈이죠. 또한 가을철 영양 공급은 다년생 작물에도 매우 유용합니다. 특히 베리류 관목, 딸기, 그리고 과일나무 등이 그렇죠. 이는 작물들이 결실을 맺은 후 기력을 회복하고 다가올 추위에 대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 작업을 굳이 봄까지 미룰 필요는 없습니다. 봄에는 텃밭 주인이 처리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가을에 미리 준비된 땅은 엄청난 이점을 제공하며 덕분에 더 빠르고 풍성한 수확을 기대할 수 있게 됩니다. 가을은 한 계절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인 것입니다. 이 허브 영양액 만드는 일을 좋은 전통으로 삼는다면 장기적으로는 어떤 놀라운 결과를 얻게 될까요? 해를 거듭할수록 여러분의 흙이 변하는 것을 직접 목격하게 될 겁니다. 흙은 더 검고 부슬부슬해지며 수많은 지렁이가 살게 되죠. 흙은 수분 유지 능력이 훨씬 좋아져서 식물에 물을 주는 횟수도 줄어들 겁니다. 말 그대로 토양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매년 엄청난 양의 퇴비나 화학 비료를 넣을 필요가 없어집니다. 여러분의 흙이 스스로 건강한 균형을 유지하며 자신을 먹여 살리기 시작합니다. 식물들은 더 튼튼해지고 면역력이 높아져 병충해에 덜 시달리게 됩니다. 그리고 수확물의 맛까지 향상됩니다. 살아있는 땅에서 자란 채소와 과일은 언제나 더 향이 깊고 달콤합니다. 여러분은 텃밭에 작지만 지속 가능한 오아시스를 만들어 자신과 가족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과거에는 잡초라고 무시했던 아주 단순한 풀들 덕분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의식 있는 흙살림입니다. 자, 이제
잡초는 무조건 나쁘다는 이 흔한 오해, 즉 가장 큰 미신을 완전히 깨부숴야 할 때입니다. 이 미신은 제초제와 화학 비료를 만드는 회사들에게는 아주 유리한 논리입니다. 우리는 밭을 마치 수술대처럼 멸균 상태로 만들어야 한다고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자연은 빈 공간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잡초는 땅의 상태를 알려주는 지표이자 토양을 치유하는 치료사입니다. 어떤 종류의 잡초가 자라는지를 보면 여러분의 토지에 어떤 영양분이 부족한지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쇠뜨기는 산성 토양에서 잘 자라고 명아주는 질소가 풍부한 땅에서 발견되죠. 이들은 토양의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곳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싸우려 하기보다 이들과 협력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들을 녹비, 멀칭 재료, 그리고 우리가 만들 천연 액비의 재료로 활용하십시오. 이들이 제 역할을 하도록 두고 그들이 축적한 영양분을 다시 흙으로 되돌려 주세요. 이러한 방식은 지루하고 힘든 싸움을 현명한 파트너십으로 바꿉니다. 잡초는 우리의 적이 아니라 단지 올바르게 사용해야 할 무료 조력자인 것입니다. 이제 주요 내용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여러분께 창의적인 작업을 해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기본 레시피와 원칙은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마법은 여러분이 직접 실험을 시작하는 바로 그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만의 마법서, 즉 정원일지를 만들어 보세요. 여기에 레시피, 비율, 그리고 관찰 내용을 꼼꼼하게 기록해 두는 겁니다. 여러분의 텃밭에서 자라는 다양한 풀들을 우려낸 물에 넣어 시험해 보세요. 그리고 다양한 작물들이 이 천연 영양제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관찰하십시오. 아마도 여러분의 토마토는 쐐기풀과 컴프리 혼합액을 더 좋아할 수도 있고, 오이는 민들레와 쇠비름, 우린 물에 더 잘 반응할지도 모릅니다. 모두에게 맞는 단 하나의 정답, 레시피는 없습니다. 모든 텃밭은 토양 구성과 자라는 식물군이 다르기 때문에 저마다 고유합니다. 연구자이자 관찰자이며 창조자가 되십시오. 식물의 특성을 연구하고 여러분의 땅에 귀 기울이세요. 그렇게 되면 정원을 가꾸는 과정이 단순한 일상이 아닌 흥미진진하고 끝없는 발견으로 가득 찬 여정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한 걸음씩 함께 걸어오면서 저희는 자연이 가진 오랜 연금술의 비밀을 살짝 엿보았습니다. 농업회사들이 숨기고 싶어하는 가장 큰 비밀은 바로 이겁니다. 비옥한 땅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자연은 이미 만들어 놓았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복잡한 화학 공식을 발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의 가치를 볼 줄 알고 그것을 올바르게 활용하는 법을 배우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흔히 잡초나 쓰레기처럼 취급했던 평범한 풀들, 이것들은 사실 우리 땅을 치유하고 풍성하고 무엇보다 건강한 수확물을 안겨줄 수 있는 농축된 생명력 그 자체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이 풀들을 가장 강력한 영양 액비로 바꾸는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만약 새롭고 유익한 정보를 얻으셨다면 저희 채널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유기농 원예에 대한 새로운 비법들을 놓치지 않도록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존경하는 토양 연금술사 여러분께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가장 귀한 잡초는 무엇이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여러분만의 특별한 비법과 노하우를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함께 경험을 나누며 성장해 나갑시다.